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주클럽 최영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잘 마감하셨나요? 네, 최근에 지수 흐름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일단 환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환율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 뭐 지수 올라와서도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이제 1,400원대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뭐 이게 언제까지 뭐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일단은 의미 있는 환율대가 좀 내려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도 뭐 나름 또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죠. 그래서 뭐 총평을 뭐 전체적인 이제 시황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확실히 지금은 뭐 제가 어디 프로그램 나가서 좀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지수가 올라오죠. 네, 그리고 종목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정세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지만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자체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유동성 파티였잖아요. 뭐 아무르 파티가 아니고 유동성 파티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사실상 뭐 매크로고 뭐 다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돈발로 이제 지수를 다 끌어올리고 종목들을 다 끌어올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존버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먹혔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되면은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종목군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을 하는 종목군들도 극히 일부분이다. 그쵸? 그렇다고 되면 전체 시장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먹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밤서부터는 이제 예, 본격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 선거죠. 네, 중간 선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레드웨이브. 이제 우리가 다시 트럼프를 만나야 될 시간. 네, 뭐 헤어졌지만 네, 네, 일단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네, 레드웨이브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전반적으로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들 자체가 바이든의 이런 정치력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게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G2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미국과 좀 대등한 관계, 아니면 내가 좀 바짝 쫓아가는, 그러한 이제 국가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정책들을 좀 내보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국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미국을 찍어 눌렀고 현 정부 들어서도 현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중국이 막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예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좀 내가 많이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화당 때의 중국과 그리고 현재 민주당 때의 중국의 정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공화당 때는 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불거지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지금처럼 완벽하게 뭔가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리스크 요인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몇몇 국가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이 중국과의 이러한 이제 교역량 자체가 많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리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힘든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지금처럼 막 무언가 막 이렇게 크게 야 이거
살아나는 거 아니야?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풀릴 만한 일들이 좀 있었다.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차단시키려고, 완벽하게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IRA 법안도 그렇고, 그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반도체, 뭐 치포 동맹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전반적인 이제 산업에 걸쳐가지고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판 자체가 바뀔 가능성 아니면 약간은 좀 유화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그쪽에서 이제 배팅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우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제가 항상 근데 최근 들어도 제가 시황을 얘기를 해드릴 때 어, 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달하고 8월달 중반까지, 그쵸? 7월달에서 이제 8월달 넘어가는 이제 중반 정도까지, 초반대까지겠죠. 3분의 1 지점대까지. 지수에 대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코스피도 올라왔었고, 코스닥도 올랐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코스피만 올라갔고요. 다우만 올라갔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하다 하부에 걸려있는 코스닥 종목군들, 나스닥 종목군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에서는 좀 키 맞추기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와줘가지고 오늘은 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야, 그래도 좀 힘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 위주의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왔던 상황들이어서 근데 이게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아졌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눈높이, 키 맞추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보다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움직인 거죠. 예, 코스닥이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상 뭐 업황의 개선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중간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뭐 시점 정도가 되고 아니면 뭐 한두 군데 정도가 만약에 경합이 나오게 되면 이게 연말 때까지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빙의 승부에서 뭐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 박빙 승부가 아니고 그냥 압도적으로 이제 레드 웨이브가 이제 중간 선거를 뒤엎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저는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는 좀 있어요. 뒤는 뭔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손을 안 닦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냐 이게 뭐냐면 요번 FMC에서 파월 의장의 어, 성명, 인터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상당히 매파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 연말까지가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고 내년도서부터는 뭐 동결적으로 가다가 이제 경기 침체를 한 번 정도 더 맞고 나게 되면,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대해서 침체로서 한 번 탕 맞고 나게 되면 이제 이제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히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로 가버리게 되면 인플레는 안 잡을래 안 잡힐 수가 없는 거니까. 쭉 잡혀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가 지하실을 구경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켜서 쭉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플레가 안 잡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기대감들, 아니면 걱정 부분들을, 그리고 먼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설레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김칫국이라고, 김칫국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김치국을 되게 많이 마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때도 김치국을 먹으면서 지금 8월 때까지 랠리가 나왔었던 거고 그 뒤에 CPI 안 잡히고 두드려 맞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되면 이번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일단은 10월 달 초반서부터 이제 빠르게 지금 시장에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라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언행을 많이 했죠. 속도도 속도지만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 금리를 올리는 그 기간 자체도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내년도까지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스케줄링 자체가 길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과연, 요번 CPI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어렴풋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런 발언을 했을까? 라는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요번 주 목요일이죠? 요번 주 목요일 날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CPI가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지만 뭐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좀 이제 5%대에서 5%뭐 5.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상단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좀 줄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근데 현재 지금 11월 달,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달, 그쵸?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CPI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해라라는 무언가 좀 힌트를 줬었던 성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부분들, 좀 돌다리도 좀 이렇게 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곡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 성과 자체는 되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과정에 대한 또는 이제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결과물들을 좀 만들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중간 성과는 얘기할 게 거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CPI에 대한, 그러니까 CPI가 이제 높게 나올 것이냐, 낮게 나올 것이냐. 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뭐 7.9, 8.0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는 너무 의미가 크죠. 근데 이제 과연 근원 쪽에서 감소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제 들어가 있는 영상 중에서 이제 시황 영상 중에서 제가 제목을 좀 쓴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예. 아직 한 방 남았다. 뭐 이런 이제 아직 한 방 남았다라는 이제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렸던 게 좀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쇼크를 한번 맞았던 부분들은 뭔가 이제 소비 측면에서 아니면은 이제 뭐 국민 각국의 이제 글로벌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소비 측면 이쪽에서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CPI가 반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비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도 1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는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다수 좀 있어서 뭐 제가 그냥 호황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저도 뭐 여러 뭐 다양한 시황들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시황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 이제 관련 자료, 그다음 미국 쪽에서에 대한 뭐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진바닥에 대한 뭔가 확신은 안 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진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진바닥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구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아마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도 조심스럽게 지금서부터는 조금 진바닥에 가까운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리바운딩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한 변화가 잠깐 좀 진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삼성전자도 일단은 뭐 TSMC잖아요. 그쵸? 미국과 대만과의 무언가 이제 무력 충돌까지는 아직은 뭐 이렇게 이야기들로만 진행이 되고, 뭐 사실상 뭐 튀어나온 부분들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뭐 수면 아래에서 계속 지금 바삐 움직이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확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치포에서 이제 빠져버리는 게 되는 거고 중국의 뭔가 이제 반도체 제재, 장비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TSMC는 중국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삼성전자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숏 포지션 쪽에 가깝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에 가깝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현재 지금 분위기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언가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공화당 정책에 대한 변화들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와 관련된 뭔가 제재 부분들도 좀 풀릴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 그동안에 어디다 팔 수가 없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시장을 좀 이해를 해보시게 되면 요번에 상승 구간들, 그리고 요번 오늘자의 뭐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좀 인지가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CPI를 발표를 하고 나서 만약에 시장에서 역시나 이건 아니었나, 파월 의장이 저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늦었다. 우리가 미리미리 전략들을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때 당장 뭐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짧게나마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CPI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최근에 뭐 지수가 좀 바닥을 치고, 단기 바닥이 됐든 어떤 바닥이 됐든 단기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 구간들이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어찌됐든 산타랠리라는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상승폭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간도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11월 달을 넘어서 12월 달까지도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게 우리 주식을 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일들이지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타랠리라고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상승폭 좀 나와보자 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황 얘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뭐, 걸러 들으실 분들, 그리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뭐, 이 시황이라는 것 자체가 뭐, 100%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종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